반갑습니다. 연월TV의 마스터 세이지입니다. 오늘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봤을 때 이 여자분은 여자로 느껴지지가 않는다.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썸을 자주 타는데 연인으로서 발전을 잘 안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랄게요. 먼저 남녀의 대화 유무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제 회원분이 실제로 이런 사례를 겪었습니다. 회사에서 좋아하는 남자분이 있었고 그 남자분 또한 자기한테 호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남자가 계속 간 보다가 이렇게 말을 했더래요. 지연씨,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우리 횟집 가서 회에다가 술 한잔 어때요? 라는 말을 들었고 그 여자분은 너무 기쁜 나머지 오케이를 한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둘 사이의 만남이 어떻게 이어진 것이죠? 회사 안에서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였죠. 그래서 여자분은 상당히 그 남자분을 조심스럽게 대한 거예요. 물론 모든 인간관계는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지만 하나의 실수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남녀의 대화. 같은 동성끼리 하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 호감이 있는 남녀 사이가 호감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은 어떠한 대화를 했을까요? 정말 직장 동료로서 할 수 있는 말만 한 겁니다. 내가 그 남자한테 호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남자한테 호감이 분명히 있지만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이 관계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진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정말 일 얘기, 사무적인 얘기 외에는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 대리가 어떻고요? 김 부장이 어떻고요? 회사 업무가 어떻고요? 회의가 어떻고요? 다음 주에 미팅이 어떻고요? 이런 말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도 깝깝한 거죠. 그 남자분도 그 여자분에게 호감이 있으니까 같이 회의에다가 뭐 소주 한잔 마시자 라고 말을 했는데 자꾸 업무적인 대화만 하니까 남자분이 깝깝한 나머지 그럼 지연 씨는 최근에 연애 언제 했어요? 저는 일하느라 연애할 겨를이. 그럼 지연 씨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딱히 좋아하는 스타일은 없고요. 그냥 우리 회사 김대리 같지만 않으면 돼요. 이 남자분이 남녀의 대화를 분명히 시도를 했지만 그 여자분은 회피한 거죠. 남녀의 대화를 다시 회사나 업무 얘기로 엮어버려서 회피했다 이겁니다. 남자분이 깝깝하게 애프터 끝나고 나서 정말 운이 좋게도 두 번째 애프터가 잡힌 거예요. 그 시점으로 5일 뒤에 두 번째 애프터가 잡혔는데 여자분은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한테 호감이 있었지만 사귀는 건 좋은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이게 사내 연애니까 걱정된다라는 마음에 또 두 번째에서도 이 남녀의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애프터가 끝나고 나서 그 남자가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좋으신 분인 거 알겠지만 제가 지연 씨를 두 번을 만나면서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하자면은 그냥 지연 씨가 좋은 직장 동료? 이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사실 우리 만난 거는 없던 일로 합시다. 이런 카톡을 받아버린 거죠. 분명히 문제는 무엇이냐? 여자분이 그 남자한테 호감이 없더라면은 그냥 직장 동료로 지내면 그만이지만 그 여자분 또한 남자한테 호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녀의 대화는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가령 여러분이 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 앞에 있는 남자가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고 그 남자를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거야. 근데 그 남자가 남녀의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연 씨는 앞으로 연애하면 어떤 연애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바로 그 대화를 차단받죠? 연애요? 제가 바빠가지고 아직은 연애를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차단받습니다. 왜? 남녀의 대화라는 것이 관점의 변화를 유도한다라는 것인데 관점의 변화를 어떻게 유도하냐?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은 저는 정말 서로가 적극적으로 대해주는 연애를 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또한 표현할 겁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관점을 깔고 가니까요. 내가 이 관점을 깔아 놓았으니까 그 상대가 하는 남녀의 대화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겠죠. 이처럼 남녀의 대화는 이렇게 사무적인 사이에서도 서로가 호감을 전제로 한다라고 관점의 변화를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남성분이랑 결국 남녀의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경우처럼 남자가 정말 여자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만나는 두 번 내내 사무적인 대화만 하니까 대화의 관점이 이 사람을 내가 좋아했지만 지금은 정말 그냥 직장 동료다 이렇게만 인지를 해버리니까 애프터가 망해버린 것이죠. 이처럼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로서의 감정을 못 느끼는 이유가
대화 주제가 한몫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대화만 한다거나 사무적인 얘기만 한다거나 이런 거는 가급적 지양을 하시고 그 남자랑 잘 되고자 한다면은 뭐 이성에 대한 얘기나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사례와 제 회원분들의 사례를 종합해서 하나의 조언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이 그 남자한테 장난스럽게 하는 거 매우 좋아요. 누구나 진지한 사람보다 장난스러운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그 장난에도 정도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내 장난이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먹지 않나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것 또한 제 회원분의 사례인데 저한테 의뢰했던 제 회원분이 여성분인데 나이가 좀 어리신 분이었어요. 나이가 27인데 자기가 만났던 남성이 33이었던 거죠. 나이는 6살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6살이 누구한테는 많은 나이 차이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적은 나이 차이일 수 있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매우 장난기가 넘치는 분이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이분에게 정말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장난을 친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남자를 만나서 네, 제가 보통 어려 보인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인데 지현 씨는 실제로 제가 몇 살로 보이셨나요? 물론 제 나이를 알고 있지만 라는 질문에 그 여자분이 장난으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솔직하게 말을 해도 돼요? 네! 그 여자분 마음속에는 그 남자가 되게 동안이었던 거죠. 근데 장난치려고 오빠 한 38이요? 남자가 웃더래요. 남자가 웃어주는 걸 보고 정말 자기의 농담을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6살 차이 났는데 이거는 오빠가 아니라 삼촌 아닌가요? 저는 가장 연상을 만났을 때가 5살 연상인데 6살이면은 약간 삼촌인 것 같은데 또 남자가 웃더래요. 또 웃길래 자기 농담을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주선자를 통해서 엄청 안 좋은 소리를 했던 거예요. 엄청 안 좋은 소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여자분은 혹시 백수냐? 백수가 아니다. 그런 말을 왜 하냐? 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간 사회화가 덜 진행이 된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물론 이런 가벼운 농담을 그 남자한테 던졌을 때 그 남자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남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사실 나이 차이가 6살이면은 절대 적은 나이 차이는 아니에요. 그쵸? 남자분이 소개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6살 차이 나는데 괜찮을까? 라고 이미 자존감이 한 템포 꺾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쵸? 내가 이 여자에 비해서 나이가 좀 많다라고 이미 자존감이 조금 다운되어 있는데 거기서 2번을 건드려 버린 거죠. 오빠 나이 들어 보인다. 오빠는 오빠가 아니라 삼촌이다. 이렇게 자존감을 2단계 깎아 먹으니까 남자는 그 여자를 당연히 싫어하게 돼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했지만 누구나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상대한테 좋은 감정을 가질래야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주선자를 통해서 백수냐? 사회화 진행이 안 된 것 같다 라고 완전히 악평을 할 정도로 그 여자분의 이미지가 망했던 거죠. 근데 아쉬웠던 건 그 여자분 또한 남자의 첫인상이 너무 깔끔해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해야 될 장난과 하지 말아야 될 장난을 구분짓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외모가 정말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현실은 외모 지상주의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자분의 사례를 제가 들어올게요. 이 여자분의 이상형이 무엇이냐면은 내적 이상형이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미래가 있는 그런 남자를 되게 좋아했대요. 반대로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외적 남자의 그 모습이 마른 남자를 되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개팅을 진행했는데 정말 남자가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인생 진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직업 또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화가 이미 되어 있는 직업이었어요. 이 내적 이상형이 완전히 부합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180에 64kg였대요. 여러분이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남자 180에 64kg면 엄청 마른 거고요. 보통 여자분들의 체형이에요. 마른 여자의 체형을 그 남자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근데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쌤, 정말 그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 거 알겠지만 도저히 제가 3번을 보면서 아무리 그 남자를 좋게 보려고 해도 이성으로 안 느껴져요.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여자나 남자나 이 외모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가 적극적인 여자를 싫어한다? 제가 이렇게 정확히 정의할게요. 내가 바라는 외모 수준에 미달인 사람이 적극적이면 싫어합니다. 반대로 정말 김태희 같은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와서 적극적이면 마다할 남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외모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내 외모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면 남자로 보이지 않든 여자로 보이지 않든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건 남자나 여자나 매한가지다라고 제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스타일을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조건에서 최대한 외모 개발을 하시는 것 또한 여러분이 많은 남자한테 이성으로 인지가 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자이지만 남자분들이 여성으로 느끼지 못하는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제가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네이버에 연월 본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15만 원 상당의 연애 교환을 드리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